네, 어벤져 전략회의 4월 28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하루 안 뵀더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하루가 뭐 이렇게 안 뵈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참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환경이 굉장히 이슈도 빨리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하루만 빠져도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소영 변호사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윤이 회담, 영수회담은 아니죠. 윤이 회담이 열립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1시간 반 정도 아마 토론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시간 하면 또 너무 적고 2시간 하면 또 너무 길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무슨 이슈들이 거론될 것인지, 또 혹시나 독대는 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역대 이 영수회담 중에서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했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이회창 대표와 거의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했는데 7번 배신당했다고 그래서 당시 이회창 대표한테, 사실 그걸 놓고 보면 DJ가 그래도 정치력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7번을 했는데 7번 동안 계속 상대방한테 뭐라고 이겼다고 그러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1975년도의 그 회담일 것 같아요. 그때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와 박정희 대통령 간의 이제 영수회담이었는데, 사실은 그 회담하고 난 다음에 YS가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굉장히 기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때 유경수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더 하겠냐, 이제 다음은 임자 순서 아니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때 YS가 막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갖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투쟁 강도를 확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거래한 거 아니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 회담 때문에 사실은 YS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고, 그러니까 저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쪼를 잘한 거죠. 눈물 떨리면서 임자, 다음은 임자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의제가요. 네, 16개를 민주당이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16개를 보니까 들어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이재명이는 이제 뭐랬냐?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잡아오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더라고요. 네, 네. 지금.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저는 방송마다 뭐라 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들어만 보고요. 네, 섣부르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그 한자로 청이불합. 청이불화. 예. 청이불합. 청 들어만 봐라. 이제 경청할 때 청. 이 들어만 보고 불합. 합의는 하지 마라. 합의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이제 뭐 25만 원 주겠다. 또는 이제 여러 특검법. 네, 그다음에 뭐 방송 3법. 3법. 그다음에 양곡 관리법.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들어줄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 이재명이가 떠들면 듣는 척 열심히 들어주고요.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차담회 자체가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격식 갖추는 거는 만찬. 그다음에 오찬. 오찬. 그다음에 차담회잖아요. 차담했죠. 그거 보면 아쉬워. 왜 홍준표는 만찬, 한동훈은 오찬이야. 그것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런 지나간 거고. 근데 그 차담회는 별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뭐 어떤 경우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고 이재명이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러요. 이재명은 이제 그 사법미스 크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칼자루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이 당의 어떤 협상과는 달리 왜 영수회담에 윤회담에 응했냐, 이런 걸 보면 아까 서면에서 잠깐 지적했지만, 저는 그 마음 근저에 보면 제가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모든 게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즉 이재명의 시간은 바로 이 사법 리스크의 시간이다. 그럼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뭔가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 그 한 장면을 해야지만이 검사와 판사들이 뭔가 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요 기대가 이제 첫 번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해 보면 내일 아마 회담을 미리 예측해 보면 모두 발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대충 할 이야기는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썩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 따지면 아마 거기서 뭐 특검법 이야기 뭐 이런 거는 그냥 슬쩍 하고 가고 나중에 발표할 때 강력히 요청했다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이 만남 자체 그리고 이 만남을 지속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또 만나고 해야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이 공무원 사회나 이쪽에 보면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면 사실은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노리는 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윤 대통령을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당신과 어떤 파트너고 야권의 그냥 아예 압도적인 리더야, 차기 대선 후보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자 검사들 판사들 봤지? 나 대통령하고 밥 먹는 사이야. 이거 이제 좀 이거 해주면서 조금 협박하는 거. 뭐 저는 그런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제가 변호사하면서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의뢰인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별 것도 아닌 재판이 있잖아요. 뭐 네. 벌금으로 끝날 거 네. 이런 것들 재판을 하면요. 대부분 의뢰인들은 이제 잠도 못 자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어휴, 그뭐 꿈에서 재판에 봤어요. 한번 이게 시달리면 그럼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뭐 특별하게 초인도 아니고 뭐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의 재판이면요. 네. 앞으로 이제 재판도 일주일에 또 3번 아닙니까? 7시까지. 그렇죠. 네. 이 정도 재판이면 이게 엄청나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재판 생각.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이나마 사법 리스크를 줄여볼까? 이게 바로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는 네. 이런 사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판사나 검사가 혹시 이게 좀 사인 받으면 좀 아무렇게 낮춰주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절대 나쁜 신호를 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일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 버리면 사실은 이 앞으로 여당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줘 버리면 무조건 이제 아마 영수회담 하자 그럴 겁니다.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여당하고 야당이 논의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지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뭐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여당이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내일 아마 그냥 대통령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주 만나자. 그리고 수시로 만나고 뭐 여야정 협의체 뭐 그런 거 뭐 영수회담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야당 대표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대충 면을 살려주고 또 이재명 대표는 당에 돌아가서 제가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특검법 수용하시오. 뭐 이런 거 아주 세게 이야기했다. 근데 가만 보면 세게 그냥 줄줄줄줄 읽은 거니까 뭐 그것도 본인은 또 세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조언 드리면 네, 이재명이 주특기 있잖아요. 네, 동문서답. 이재명은 이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갑자기 뭐 헌하는요, 누구는요, 뭐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마 근데 이걸 저는 윤 대통령이 좀 활용해도 괜찮겠다. 자꾸 이게 이재명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우리 의료개혁은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연금개혁은요. 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게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런 조언을 역으로 상대가 잘하는 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정치 제가 이 지도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이 역시 내공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이게 거의 뭐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서 돌려버려요. 아주 상대방을 좀 곤혹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마음이 순진하고 뭐 이거 하면 상대방한테 판판이 넘어가고 그런 만남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 예우는 해주되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은 보여주되 그 내일 말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윤 대통령 말이 많으신 분인데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이 무조건 말을 많이 하도록.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한 80대 20 정도 이재명한테 말 많이 하도록 해서 여한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자, 김성태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 김성태 대북 송금 문제를 다른 여러 가지 혐의 있지 않습니까? 횡령 등등인데 이거 별개로 곧 변론 종결을 하겠다.
곧 뭐냐면 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월 7일 날 이화영이 선고가 나고 또 이어서 김성태가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문제 한번 풀어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준석이 지금 뭐 아주 본인은 그냥 기고만장한데, 근데 이제 이준석도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공영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 게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판례를 찾아보니까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의원직 상실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망해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중국에 가서 뭐 좀 조용히 계시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중국에 푸바오 그 뭐하러 푸바오 그 갔는데 뭐 마음 아프다 그래. 그 뭐 중국에서 온 놈 중국 보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나. 또 거기다가 뭐 행성과 항성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똑같습니다. 거의 머릿속에 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가면 중국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못 밟아서 난린지 저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